안녕하세요. 오늘 3월 18일 비트코인 주간 브리핑 시작합니다. 예, 비트코인 주간 브리핑을 오늘부터 새로 하는데 지난 주 동안에 있었던 주요한 뉴스 타이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실제 차트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었던지 여부도 한번 살피고, 그리고 다음 주 예상되는 움직임이 어떤 건지에 대한 내용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뉴스 사이트는 코인데스크 코리아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타이틀 위주로 봅니다. 왜냐면은 지난주 동안 있었던 일들은 대부분 다 이해를 하고 계실 거기 때문에 되짚어 본다는 정도의 얘기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난주에 가장 큰 이슈의 시작이었던 게 사실 3월 초 때 시작했던 실버게이트에서부터 이어졌죠. 그렇게 이어졌던 내용들이 실리콘밸리 은행, 여기 문제, 그다음에 시그니처 뱅크 이런 문제로 이렇게 미국 내 중소 은행들, 특히 암호화폐하고 연결고리가 있던 은행들에서 문제가 좀 생겼어요. 여러 얘기들도 있습니다. 음모론적으로는 미 정부 행정부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압박을 주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삐져나왔다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거는 사실 음모론적인 부분입니다. 알 수 없는 내용이고요. 전체적으로 드러나 있는 거는 이제 메이저 은행들 말고 중소 은행들이죠. 여기에서의 은행들에서 유동성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주로 크립토하고 연결되어 있는 은행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됐고요. 이 과정에 또 USDC의 디패깅 문제, 1달러와의 패깅 문제가 깨지는 문제가 또 생겼고요. USDC 같은 경우는 제일 패깅된 자산들에 대한 오픈을 명확하게 해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가 일종의 공격 아닌 공격, 혹은 공격이 아닐 수도 있죠. 왜냐하면 실리콘밸리 은행에 예치됐던 금액들이 있었고 딱 그거 수준 조금 넘어서는 디패깅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난주에 중요한 문제가 됐었고요. 실리콘밸리 뱅크의 파산 문제, 그리고 이어서 나온 예금 전액 보장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를 했죠. 이때를 전후로 해서 비트코인들이 이제 재차 반등의 모양새를 확정적으로 이어나가기 시작하면서 이번 주에 지금 주말 움직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의 움직임을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비트코인의 움직임으로 이어지는 모습으로 가기 때문에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내용은 음모론적인 내용이라고 얘기를 드린 부분입니다. 결과론적으로는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헤드 타이틀이었습니다. 중요한 타이틀이었고요.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계속된 내용들이 미 증시에서는 이런 이제 지역 은행들의 파산 문제, 여기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서 이게 금융 위기로 번지는 게 아니냐, 금융 위기로의 문제, 2008년도에 금융 위기 사태로의 재현, 혹시 그 시점에서의 사태의 전조 현상이 아니냐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메이저 언론들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희한하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미 연준의 유동성 공급이라는 형태로 전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이전에 미 연준에서는 기본적으로 긴축을 전제로 했고, 이 긴축을 전제로 한 금리 인상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었고요. 그걸 통해서 양적 긴축이라고 해서 자금 회수를 이루어주고 있는 부분들이 지속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지방금융, 지방은행, 지역은행들의 사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있었던 양적 긴축의 금액들의 많은 부분들을 그냥 다시 풀어버렸어요. 우리는 그게 도루묵됐다고 얘기하죠. 그런 식으로 전개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비트코인에서 큰 폭의 상승이 다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미 증시에는 악영향을 여전히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경기 침체의 시그널로 보는 지금 관점들이 늘어나면서 CPI 발표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했을 때 지표가 발표됐을 때 방향이 정해지던 이전의 때와는 틀리게 상당히 시장이 혼란스러워하는 모습들을 보였어요. 지표가 원하는 값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에서 조정이 나온다든가 달러 인덱스에서 급등이 나온다든가 안전자산으로의 달러 회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진행이 되면서 환율도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위험 자산들에서도 움직임이 또 조정이 나왔다가 또 말아 올렸다가 하는 움직임들이 시장이 굉장히 혼선을 보이는 움직임이 지난주 한 주 동안 계속 나왔어요. 주초에는 이 내용들이 이제 방향을 조금씩 잡아가는 걸로 보입니다. 유동성 공급이라고 하는 부분들로 결정적인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전체 시장의 흐름은 경기 침체 시그널이 나온 것 같다. 그래서 미 연준에서 긴축을 더 이상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내용들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저께
달러 인덱스 시황에서도 뭐 언급을 드렸지만 이런 피봇 과정들로 넘어가는 부분에서 경기 침체 요소 때문에 사실은 미 증시에서는 동반 하락이 보통 많이 나옵니다. 동반 하락폭이 큽니다. 그냥 1, 2%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제법 달러의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같이 조정을 받다가 찐 반등을 하는 경향들이 미 증시의 데이터에서는 이전 데이터들에서는 여전히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게 비트코인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관점인데 비트코인도 다음 3만 달러 구간대 공략이 이루어지고 나면 숨고르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해서 같이 4월달은 조금 중요하게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기본적인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 나라도 대한민국에서도 뭐 금리 동결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부분들이 조금씩 잡히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내용들도 데이터가 나오면서 금리가 꺾여야 되는 내용도 같이 나오고 유동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내용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피봇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금리의 인상이 동결, 중지, 하락 뭐 이런 쪽의 방향으로 약간 이 방향 전환을 하지 않겠는가라는 얘기들이 지금 현재 이번 주에 지속적으로 언론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경기 침체가 예상된다는 게 주요한 이슈죠. 경기 침체. 그래서 뭐 보면은 금 가격의 상승, 채권의 상승, 그리고 뭐 기름값, 에너지 가격들의 하락 이런 부분들로 이어지면서 뭐 증시도 출렁출렁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에 또 중요한 게 크레디트 스위스 여기에 문제가 유럽 쪽도 덮쳤죠. 유럽 쪽도 덮치면서 미국이 대충 마무리되니까 이 불통이 유럽으로 튀었어요. 이렇게 사실은 불통들이 금융 네트워크는 전 세계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터진 거는 여기 막히면 여기가 터지고 여기 막히면 또 다른 곳이 터지고 이렇게 순환해서 돌아오겠죠. 그래서 뭐 유럽 쪽이 되고 나면 이제 또 아시아 쪽으로 넘어올 견성이나 아니면 브릭스 쪽으로 넘어갈 견성 이런 부분들도 같이 염두에 둡니다. 이 위기가 한쪽에서 봉합됐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서로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레거시 금융에서의 위기, 금융 위기로의 뭐 전조 현상이냐, 뭐 그까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비트코인 가격에는 지금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원래 초기에 나왔던 철학적 가치 자체에 부합되는 환경이 또 형성되고 있는 것 같다는 측면들이 큰 틀에서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난주에 22 유럽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과감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때도 시장이 아주 혼란스럽게 받아들였어요. 차트적으로는 달러 인덱스에서도 오르려고 막 하는 움직임이 보이다가 결국엔 하방으로 다시 꺾였지만 유로와 환율도 지지를 하면서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한참을 움직였습니다. 비트코인도 이때 많이 아래 위로 좀 이렇게 지지 테스트가 하는 움직임이 이어졌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방향성은 위로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유로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기조가 중요하게 보는 기조가 달러 인덱스에서 꺾이는 기조가 이어지면 결국에는 약달러 기조로 빠지게 되고 약달러 기조는 유로화의 반등으로 나타납니다. 유로화의 반등과 그리고 더불어서 비트코인의 상승의 모습으로 이어지는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위험자산으로의 투자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가정의 움직임 전에 한 번의 출렁임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게 앞에 데이터에서 얘기 드렸듯이 4월 달에 달러 인덱스에서 재차 한 번 더 되돌림 상승하는 구간이 나온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과 더불어서 조정을 한번 거치고 본격적으로 해당 방향으로의 추세가 형성이 되지 않겠는가 뭐 정도의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아직은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차트가 나와야지 추가로 더 체크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금융위기라는 아이템들이 키워드가 계속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비트코인에서는 우리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근데 비트코인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 키워드가 호재로서 적용될 가능성이 좀 더 크다는 관점인 거예요. 지금 현재 아직은 완전하게 끝난 건 아니지만은 일단은 유동성 공급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중요하게 또 봐야 되는 게 사실 이제 지난주, 지지난주에 첫 번째가 마운틴 곡스 비트코인, 마운틴 곡스의 비트코인 14만 개에 대한 이제 신청, 그리고 지급, 채권자들한테 지급, 이게 한 달 연기가 됐습니다. 한 달 연기가 돼서 얘도 결국은 4월달부터 다시 진행을 하는 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더리움에서의 상하이 업데이트가 원래 3월달에 예정이 돼 있던 게 늦춰지면서 4월달로 진행이 된다고
연기가 됐고 이제 4월 달에 진행되는 부분들로 이어질 겁니다. 여기에는 이더리움의 기존의 스테이킹 물량들이 풀릴 건가 말 건가 뭐 이런 부분들하고도 같이 연결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사실은 이게 드러나 있는 면이고 그 밑에는 상하이 업데이트 진행되기 전에 이 비트코인의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SV들 투자 VC들이 이 비트코인을 현물로 매도하고 뭐 혹은 그 S이더라고 해서 스테이킹 되고 있는 이더를 대출 받아서 알트코인이나 다른 데 포지션을 늘려가는 움직임들이 지금 현재 지속되고 있었어요. 스테이킹으로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는 작업들이 이어졌고 이 과정들의 연속선상에 사실은 테더 말고 뭐 USDC의 디패깅 사건이 같이 일어나는 거였어요. 서로 안에 밑에서는 지금 물밑에서 뭐 여러 싸움들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인 것 같다는 정도만 보고 있어요. 요 움직임들이 결국에는 USDC의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됐지만 여전히 여기에는 아직 데미지를 좀 입은 상태죠. 데미지를 입은 상태고 요 과정에서 사실 USDT의 유동성이나 뭐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후에 이더의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상하이 업데이트 이후에 풀리게 되는 현물 뭐 스테이킹을 지속을 할 건지 뭐 이런 부분들 여지도 계속 살펴봐야 됩니다. 뉴스에 대한 부분들은 그런 일정에 대한 체크로서 살펴보고요. 저희들 차트에서 뭐 계속 시황에 대한 정보를 계속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계속 놓치지 마시고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테더의 시총이 급하게 늘어났다. 이런 부분들도 같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 거의 1, 2주 동안에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현재 3월 달에 여기에 움직임이 2023년도를 전체를 가리키는 하나의 이정표로서 만들어질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 3월 달의 움직임 4월 초까지 이어지는 이 움직임에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이게 2023년도에 나의 지갑의 수익률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 같은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3월 달은 좀 집중하시고 이게 매도든 매수든 구간 매매를 참여를 해야 되는 구간 그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길목 같은 게 있어요. 그 길목에서는 모든 것에 우선해서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그 구간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추세대로 가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가셔서 이후에 좀 더 나은 결정으로 판단해서 또 매매에 참여하시면 되지만 이렇게 변곡점의 구간 정책적이든 차트적이든 이 모든 것들이 변곡점을 지나는 이 시기에는 어떻게든 여기에 참여하는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시장의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에 집중하는 게 연말에 반드시 나에게 좋은 결과로 다가올 걸로 봅니다. 자, 그러면은 차트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비트코인 차트 일봉으로 보면요. 원화 차트부터 봅니다. 일봉으로 보면 지금 라인들이 많아서 그런데 라인들은 좀 무시하시고 제가 이 값들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어제의 움직임에서 원화 차트에서는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6월 구간 끝값 드디어 6월 구간 끝값 3,589만 2천원을 양봉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양봉 확보가 돼버렸어요. 종가 확보가 됐습니다. 이 구간에 종가 확보를 했다는 얘기는 여기에 대한 지지는 만약에 밀릴 경우에 여기에 대한 지지 테스트로 이어질 수 있는 여지로 지지 라인을 올리게 됩니다. 지지 라인을 올려버리는 게 돼요. 그래서 물론 여기에 대한 지지 테스트 가능성 열어는 두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는 거예요. 왜냐면은 양봉 종가가 올라왔으니까 그 값에 밑으로 내려오지 않으면은 얘는 추가 상승 관점으로 봅니다. 추가 상승은 5월달 차트 구간, 5월 차트 구간에 중요 지지 저항값이었던 이 두 값에 대한 공략으로 이어질 걸로 봅니다. 그러면 이때의 차트 구간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요. 5월달 나왔던 차트에 여기 급락이 나온 뒤에 되돌림 상승이 여기 한번 나왔습니다. 되돌림이 한번 나왔어요. 여기에 음봉에서 한번 나왔고 두 번이 나왔죠. 꼬리로는 두 번이 나온 겁니다. 두 번. 자, 여기는 여러 차례 나왔죠. 되돌림이 여러 차례 나왔어요. 여기는 돌파 가능성, 여기는 뭐 돌파를 보지만 저항 가능성도 보죠. 보통 여기에 이번 반등의 움직임이 여기 두 값 중에 종가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큰 틀로 보면은 컵앤 핸들로 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의 모습에서는 여기에 일봉 종가를 여기에 형성을 시킬지 최종적으로 여기에 형성시킬지 여기에 형성시킬지에 따라서 그 다음 움직임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자, 여기 구간 이탈 4,391만 4천원은
6월달 차트 구간의 구간 이탈이에요. 그리고 여기 위에 올라온다는 얘기는 사실 5월달 차트 구간 중요 지지저항가 위에 있으니까 이 5월 차트 구간의 구간 끝을 노리는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5월 차트의 구간 끝으로 이어지는 움직임이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종가가 형성이 되면 사실상 여기에 강한 지지를 받을 여지가 상당히 큽니다. 여기나 여기 정도의 지지를 받을 걸로 보는 거예요. 꼬리를 찌르든 종가를 확보를 하든. 종가를 확보한다는 거는 좀 더 확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여기 꼬리는 한번 찔렀죠. 꼬리는 한번 찔렀어요. 꼬리는 한번 찔렀으니까 여기는 강한 저항이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강한 저항이 되는 여기 라인에 종가를 형성하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크게는 이 세 개죠. 이 세 개의 값들 중에 일봉 종가가 어디서 형성되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여기가 유력, 여기도 유력의 관점에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찌르고 빠질 수도 있어요. 구간 금액이 거의 뭐 한 300만 원, 400만 원 돈이네요. 300만 원 넘죠. 그래서 이 움직임이 이어지면 빠르게 다음 주에 움직임이 이어질 개연성을 두고 있어요. 이 움직임 뒤에 조정이 나올 걸로, 박스권이 나올 걸로 보고요. 이 박스권 과정에서 알트코인들의 움직임이 좀 엄청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 움직임과 그리고 다음 주 초 움직임이 비트코인에서는 이제 거의 고점대에서의 움직임으로 들어가는 걸로 본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한 공략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 세 개의 값이지만 유효한 값이에요. 이 세 개의 값들 중에서 어디에서든 공략이 이루어지고 나면 지지는 어디를 받아야 되냐면 5월의 하단 변곡 3,424만 5천 원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열어두고 봅니다. 3,424만 5천 원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열어두고 본다는 거. 왜냐면은 여기가 5월이고 5월의 최저점이에요. 5월의 최저점에 올라갔으니까 5월의 최저점에 대한 지지 테스트 당연히 해야 됩니다. 종가에 확정적 지지가 있어야지만 여기에 대한 지속적인 하고 강한 돌파를 이어나갈 수 있는 발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단 변곡점이 여기가 5월 차트의 최저점이고요. 여기가 5월 차트의 최저점이에요. 그러면 여기 위로 올라가서 추가 상승이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추가 상승이 진행되는 게 어디를 공략하는지를 지금 본다는 거고요. 그게 다음 주 움직임이지 않겠는가 예상하는 거고, 여기에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나면은 여기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움직임 뒤에 추가로 돌파 여부를 또 살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과정들이 다음 주 움직임의 큰 흐름이지 않겠는가라고 예상합니다. 지난 앞주에 있었던 움직임에서 유효한 지지 라인을 밟고 올라왔고, 그리고 상단 변곡을 돌파를 했죠. 상단 변곡을 돌파했어요. 이 상단 변곡을 돌파함에 따라서 제가 드리는 부분들 중에서 상단 변곡이나 변곡점이나 구간 끝은 그 값을 기초해서 되돌림이 나올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니까, 여기에서 여기 정도니까, 자, 여기 움직임에서 되돌림이 나오면은 여기가 되는 거예요. 대충 여기가 강한 저항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오버슈팅 영역이 되겠죠. 그렇게 형성이 될 개연성이 있어요. 오버슈팅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변곡점을 돌파했죠.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왔듯이 여기 구간에서는 대응의 영역으로 살피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게 제 의견인 거고요. 여기에서의 움직임 뒤에는 여기에 전체 절반인 여기를 지지 테스트를 하든지 여기 하단 변곡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우선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3,083만 원은 6월 차트의 중요 지지 저항가 3,104만 5천하고 겹쳐요. 여기에 대한 저항을 받으면 여기 지지 테스트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구간을 이제 종가를 확보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지지 테스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일봉 차트니까 시간 걸려요.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지지 테스트 받는 이유 과정 자체가. 그러면 여기에서 더 위에 구간을 잡아두고 나면은 여기나 여기 했을 때는 전체 상승분의 절반 구간이 되는 거죠. 3,104만 5천 원이. 그럼 유효한 지지 라인이 되는 거예요. 여기 종가를 확정적으로 보면 여기서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 근처에서 받을 가능성이 높고, 종가를 형성을 못 시키면 여기 밑에 내려와서 2,850만 2천 원까지 또 밀릴 수 있어요. 그 과정에서 여기까지도 올 수 있죠. 2,680만 4천 원으로. 종가를 형성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지지 라인의 구간값이 좀 변동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고, 지금 현재는 올라가는 쪽에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때 너무 하락을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추세가 중요한 값을 확보하는 값들이 다 일본 값이에요.
다 일본 값입니다. 지금 일본 값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일본 값은 언제 확인한다? 아침 9시에 확인하시면 돼요. 하루 한번 거기 값에 시간 차트로 갔다. 그래서 너무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기를 종가를 확보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지지라인이 바뀌어요. 그런 정도의 영향을 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기는 여러 차례 두들깁니다. 여러 차례. 그 과정에서 판단하시면 돼요. 차트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얘기 못 드리는 부분이에요. 차트가 나왔을 때는 아마 저 말고도 다른 많은 분들이 저기에 대한 값을 얘기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차트가 안 간 상태에서 지금 얘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 개인적으로 리스크를 지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고 이번 주 움직임, 다음 주 움직임 충분히 보신 뒤에 이후 부분들에 대한 대응을 염두에 두시라. 이 정도가 원화 차트 의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달러 차트로 보게 되면요. 비트코인 달러 차트의 일봉을 보면 역시 비슷합니다. 근데 비트코인 달러 차트에서는 돌파가 안 됐어요. 양봉 종가 돌파가 안 됐습니다. 예, 그래서 양봉이 형성이 오늘 아침에 안 됐어요. 그 위에 종가가. 그래서 그런데 추가 하락이 안 하죠. 원화는 했는데 달러는 안 했어요. 그러면은 두 조건 값이 보통 맞춰져요. 맞춰진다고요. 예, 왜냐면 지금 현재 비트코인 원화 차트와 비트코인 달러 차트의 구간 값이 올 초만 하더라도 비트코인 달러 차트의 구간 움직임이 더 높고 원화 차트가 낮았어요. 그게 2월 달을 지나면서 구간이 조정 구간까지 겹치면서 다 맞춰진 상태예요. 지금 원화 차트는 구간 끝을 올라섰고요. 달러 차트는 구간 못 올라섰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맞춰져야 되죠. 어떤 게 맞춰질까요? 얘는 조건을 맞춘 거고 얘는 조건을 못 맞췄어. 그럼 조건 못 맞춘 놈이 조건을 맞추는 쪽이 일상적이겠죠. 예, 그래서 달러 차트에서 위에 종가를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이 주말 동안에 진행이 될 걸로 봅니다. 그 27,693.5달러 위로 종가가 올라가면 역시 지지를 받으려고 하겠죠. 그 지지 움직임이 이어지면 역시 5월 차트 구간입니다. 5월 차트 구간에 3480.5달러 그리고 5월의 중요 지지 장값 32,282.5달러. 자, 여기에 종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본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게 아까 원화 차트에서는 제가 요거 체크 안 해드렸어요. 자, 월봉의 중요 지지 장값이 딱 요 위에 딱 걸려 있어요. 위에 딱 걸려 있다고. 그래서 이게 원화 차트에서는 대략 보면 여기가 체크되어 있는 값들 요 위에 녹색선 있죠. 녹색선이 34,712달러가 이게 6월 차트 구간 끝이에요. 아까 원화 차트에서는 6월 구간 끝값에 대한 공략 여부를 얘기를 드렸어요. 그 과정하고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이 4개의 값이 따라닥 순서대로 서 있는 거예요. 그 길을 어떻게 공략하는지 종가를 확보하는지 여부를 보자. 특히나 여기는 3월 말에 어떻게 여기를 공략하는지 여부를 살피는 것과 같이 겹칩니다. 월봉에서는 중요하게 보는 값이 여기 값과 여기 값이에요. 여기는 31,971.5달러. 예, 월봉입니다. 월봉의 지지 저항값 중 하나예요. 그러면은 예상해보세요. 이 조건들이 서로 맞아져야지 큰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을 들여서. 그러면 시간을 들여서 월봉의 33,931.0달러에 대한 양봉 종가 움직임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양봉 종가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거를 이번에 3월 말에 확보를 못하면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했죠. 그럼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4월 달이나 5월 달에 올라가려고 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질 가능성들을 염두에 두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기를 확보해야지만 그 다음 상승을 조정 이후에 그 다음 상승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꼬리를 하든 종가를 하든 근데 종가 형성이 돼야지만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지라인에 올라오는 게 되니까. 근데 종가를 형성을 못하면 좀 깊이 떨어진다는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되돌림 과정들이 이후에도 한 번 두들겼으니까 그 다음 뭐예요? 2번 두들기겠죠. 한 번을 그 자리에 무조건 흔적을 남겨야 된다고 얘기를 계속 드리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거기 흔적을 한 번 남기면 그 다음 두 번째 흔적을 남겨요. 흔적을 남기러 와요. 이 비트코인이 잡주가 아니잖아요. 거래량도 없는 잡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패턴들을 이어가는데 그 패턴의 시간이 긴 거예요. 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를 쳤을 때 어디서 그러면 안정적으로 다시 매수를 잡을 것인가 대한 고민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렇게 접근을 하면 거기에서 안정적인 지지를 유지하면 다시 그 자리를 공략하러 오는 겁니다. 얼마? 33,931달러. 여기 값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올 거예요.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이것만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 위에 올라가야지만 비트코인은
추가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월봉 차트에서 33,931달러 위에 올라와 있어야지, 양봉 종가가 올라와 있어야지만 추가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항상 매월 이번 3월 달에 저기를 확보를 못한다 할지언정 이후에라도 월말 구간에서 저기 위에 공략이 이루어지는지를 지속적으로 살펴야 된다. 언제까지? 올해 다. 그래서 그 위에 올라 있으면 이제 비트코인에서는 본격적으로 2021년도에 위에 구간을 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위에 구간을 노릴 수가 있습니다. 앞고점, 월봉에서의 앞고점, 최고점을 노릴 수 있는 움직임의 발판이, 첫 발판이 33,931달러라는 얘기예요. 뭐 비트코인이 추가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여기 무조건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는 한 번도 안 했으니까 여기를 흔적을 남기든지 돌파를 하든지 해야 된다는 거고요. 지금 올라왔던 구간이 작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한 번에 상승으로 돌파로 이어가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거고, 그렇다면 여기에는 흔적을 좀 남겼으면 좋겠다. 그러고 난 뒤에 조정이 잡힌 뒤에 추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모습이 제일 찐 반등의 관점에서 좋지 않겠는가, 완전한 추가 상승이라는 관점에서 좋지 않겠는가 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보냐면은 월봉에서의 구간 끝과 월봉 차트의 구간 끝은 종가가 깨졌어요. 거기 가면 안 되거든요. 거기 가면 거기 17,000달러 이 구간이에요. 17,000, 18,000달러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구간으로 다시 가버리면 추가 하락이 나올 수가 있어요. 만약에 33,931달러에 대한 흔적 없이 추가 하락으로 깊게 가버리면은 앞 저점에 대한 지지 테스트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올랐던 모든 부분들을 다 반납해야 되는 수도 생긴다는 겁니다. 패턴적으로 그래요. 터무니없게 보이겠지만 이 터무니없는 게 일어나는 곳이 사실 암호화폐다 보니까 염두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부분 오늘은 주간 브리핑이다 보니까 차트를 좀 큰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얘기가 조금 길어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고 시간 차트에 대한 체크는 빠르게 할 거예요. 빠르게 할 거예요. 그래서 시간 차트 체크에서는 넘어가면 시간 차트는 오래 안 봐줍니다. 시간 차트는 빠르게 체크하고, 원화 차트에서 아까 시간 차트를 안 봤는데 그 부분도 같이 한번 빠르게 체크하고 진행을 할 겁니다. 자, 현재 구간, 여기는 이미 2월달 차트 구간은 이미 돌파했습니다. 이미 돌파했어요. 그래서 이때 나왔던 거, 17일, 18일 구간에서 나왔던 지지 저항값, 중요 지지 저항값 있고 상단 변곡점이 있어요. 상단 변곡점을 오늘 아침에 돌파했어요. 양봉 돌파했습니다. 시간 차트 달러에서도 돌파하고 나서 지지를 계속 받고 있어요. 그럼 상단 변곡점 지지를 하고 있으면 뭐다? 추가 상승 관점으로 본다. 이 추가 상승 관점이 이루어지면 위로 올라와서 여기를 앉는 모습이 나오겠죠. 여기에서 1시간 차트가 여전히 지지를 한다면 이어서 추가 상승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값은 일봉 차트 값인데 이 값에 대한 지지가 시간 차트에서 이어진다면 여기는 깰 생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무방할 겁니다. 현재는 밑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음봉, 양봉, 음봉 두 번째 있고 세 번째 움직임에서 돌파가 나온지를 보고요. 여기 돌파가 안 되면 좀 더 내려오겠죠.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모양새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움직임이 돌파로 이어지는지 여부를 살피시고, 만약 돌파가 나온다면 이어서 음봉 종가 지지하는지 여부를 살피자. 값들은 이미 공개를 다 하고 있습니다. 값들은 이미 공유를 다 했어요. 자, 여기는 오늘 지금 방송에서 처음 알려드리는 거예요. 방송에서 처음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 값도 중요한 지지 라인이다. 여기를 못 뚫으면 여기 두 개의 값에 대한 지지 테스트로 이어질 수 있고, 여기는 보면 여기는 지지를 했다. 음봉 종가 지지하고 올라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로의 지지 테스트 가능성을 염두에 둡니다. 언제? 여기를 돌파를 못할 경우에. 그러면 열에 내려왔다가 움직임이 이어질 수 있겠죠. 자, 여기에 이런 움직임 패턴이 지난 여기에도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여기에도 그렇게 나왔던 거예요. 그렇게 나왔던 겁니다. 중요 지지 저항값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이어졌죠. 그런 패턴이 지금 현재 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여기 돌파 여부를 먼저 살핀다. 한 번, 두 번 나왔으니까 여기 세 번째 살핀다. 돌파를 하면 여기 지지 여부 살피고요. 돌파가 안 되면 첫 번째는 여기에 대한 지지가 먼저 확인을 하러 갈 겁니다. 여기가 깨지면 여기로 지지 테스트가 이어질 수 있다. 그런 부분들로 살피시면 됩니다. 원화 차트는 아까 제가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원화 차트만 시간 차트로 빠르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아요. 값에서의 보는 관점은 동일합니다. 자, 여기는 상단 변곡점 역시 돌파했죠. 여기 위에가 없어요. 근데 여기 지금 이 최고점에 대한 공략들이 한번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는 원화 차트는 여기 구간 끝 위에 올라왔죠. 이미 올라왔어요. 여기 지지하고 있어요. 지지 테스트도 안 했어요. 그냥 오지도 않고 있어요. 여기서는 일본 값에 그거니까 여기 없이 그냥 여기 찔렀다가 바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가 깨지면 중요 지지 저항값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이어질 수 있어요. 여기는 지지 테스트 받았죠. 여기도 받았어요. 두 개의 값 다 모두 음봉의 확정적 종가 지지를 받고 나온 반등이에요.
예, 여기서 만약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은 네, 3,488만 원하고 3,453만 3천 원의 지지가 경고할 개연성이 높다. 근데 여기에 지지 테스트를 지금 볼 건 아니고 지금은 1시간 차트 상단 변곡점 3,600만 7천 원 여기에 1시간 차트 음봉 종가 지지 유지하면 추가 상승입니다. 예, 추가 상승으로 보셔도 돼요. 예, 그게 안 된다면은 네, 이어져서 조정이 되겠죠. 자, 요렇게 값들이 현재 여기 값이 3,921만 9천 원이죠. 자, 여기가 3,589만 2천 원. 자, 여기 값이 얼마일까요? 대략 3,775만 원 되겠네요. 이 값이 이 움직임이 여기 위로 올라가는지 여부, 여기 구간의 절반 위로 올라가는지 여부, 그리고 여기에 지지를 받는지 혹은 여기에서 다시 여기로 오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보시면 돼요. 이 움직임이 주말 동안의 움직임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들에서는 이미 비트코인이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중요한 알트코인들에서 방향을 위로 지금 자꾸 움직임이 나오고 있을 걸로 봅니다. 네,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같이 보시면 돼요. 방향을 확정적으로 치든지 아니면 비트코인이 파킹해서 쉬든지 네, 이때는 알트코인이 어김없이 움직입니다. 네, 이런 거를 감안해서 보시고요. 알트코인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아이언머니 유튜브에 계속 드리고 있는 알트코인에 관련되어 있는 예, 분석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값들에 체크해주는 값들 있죠. 여기를 반드시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들이 그냥 휘발성으로 이번만 보라고 준 게 아니고 몇 개월을 볼 수 있는 때 계속 언급이 되는 값들이 나올 거예요. 그때 계속 참고할 만한 값들이니까 꼭 중요하게 한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면 다시 한번 더 영상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주간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